시스터 키친입니다. 이제 봄이 되면서 가장 눈에 많이 띄는 파릇파릇한 채소 중에 이런 채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배추같이 생겼죠? 예, 배추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봄에 난다고 그래서 봄동이라고 해요. 제가 봄동 손질하는 거 하고 나물 하는 거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배추처럼 여기를 이렇게 한번 잘라주세요. 배추처럼 여기를 한번 딱 잘라주시면 이렇게 가닥가닥 풀리죠. 자르다 보면 또 붙어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왕창 이렇게 잘라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자르다 보면 버려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잘라서 가닥가닥 풀어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잘라주세요. 또 한 번 더 잘라서 가닥가닥 풀어주시면은요. 이렇게 다 풀려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봄동이 저 앞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봄동을 저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씻어놨어요. 나물을 할 건데 나물을 할 거면 이렇게 끓는 물에 데칠 거거든요. 그럼 데칠 건데 뭐하러 씻어 하시는데 보시면 제가 하나 남겨놨어요. 아무래도 땅에 바짝 붙어 있다 보니까 땅에 흙을 이렇게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데쳐가지고 씻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이게 씻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조금 번거로우셔도요. 저렇게 잘라낸 다음에 한번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데쳐주시면은 훨씬 수월하게 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물을 한번 끓여가지고 데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물을 넉넉히 끓여주시고요. 여기에 잊지 마시고요. 소금을 좀 넣어주세요. 자, 소금은요. 들어가서 재료들을 녹색으로 데쳐주는 역할을 첫 번째로 하고요. 더 중요하게 하는 역할은요. 재료가 갖고 있는 맛들을 빠지지 않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시금치를 데친다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이 팔팔 끓고 있으니까 요 봄동을 씻어진 봄동을 넣으시는데요. 뭐 아무렇게나 넣으셔도 돼요. 왕창 투하하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더 잘 데치려고 그러면 줄기 부분 있죠. 이 줄기 부분부터 집어넣고 잎을 넣어주시면 좋겠죠. 뭐 몇 초 상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데쳐주시면 줄기가 먼저 들어가서 조금 단단한 부분이 데쳐지면서 잎이 데쳐지면 골고루 잘 시간 안에 잘 데쳐진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집어넣으면요 그냥 두지 마시고요. 아직 담겨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담겨지지 않은 부분들을 좀 밀어 넣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밀어 넣으셔가지고 데쳐주시는데 막 오래 데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생으로 먹을 때는 그냥 안 익었으니까 생이니까 이런 질감이 나도 돼 라고 생각하지만 또 익혔을 때는 또 부드러운 맛으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설프게 익는다고 그러죠. 익는 것도 아니고 안 익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부드럽게 데쳐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보셔가지고 이렇게 딱 뭐 나물을 맨날 잘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만 해봐도 아 데쳐졌구나 알 텐데요. 잘 모르신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꺼내갖고 바로 만지면 뜨거울 테니까 한번 이렇게 눌러보세요. 예, 데쳐졌어요. 그럼 불을 끄시고 이제 찬물에 헹궈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찬물에 잘 헹구셔가지고 물을 잘 빼셔야 돼요. 이 봄동이나 배추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헹궈가지고 물을 그냥 건져주시게 되면 나물을 묻혀놨을 때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물이 잘 맛있게 되려고 그러면 씻어가지고 물기를 좀 잘 짜주세요. 나물이 준비되면은 크잖아요, 너무. 그냥 크니까 이렇게 무치면은 뭐 먹는 사람이 좋아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무치면은 먹기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물기가 좀 뽀송뽀송하게 짜졌습니다. 그럼 이거를 좀 썰어주세요. 자, 이렇게 피지 마시고 그냥 뭉태기로 놓으세요. 뭉태기로 그냥 도마 위에 올려놓으시고요. 우리 복불복이에요. 그냥 썰어가지고 긴 거는 좀 길게, 짧은 건 좀 짧게 되게 그냥 썰어주시는데 그 대신 너무 듬성듬성 썰지 마시고요. 좀 촘촘히 썰으세요. 촘촘히 썰어주시고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나물들은요 썰어주시고 정 불안하다 이거 보니까 이게 길어요 썰었는데 그러면 여기 가로로 썰었으면 세로로 한 번만 더 썰어주도록 할게요. 그럼 웬만한 거는 이렇게 다 짤막짤막하게 썰어집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니까 각자의 개성에 맞는 나물 무침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방법은요 그냥 일반적인 제일 많이 하는 거 소금이나 간장이죠. 그럼 저는 절반 정도는 오늘 소금이나 간장으로 하는 나물을 해보도록 할게요. 소금이나 간장은요 간장은 국간장 쓰셔야지 진간장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간장 쓰시면 안 되고 저는 오늘 그냥 소금으로 무쳐보려고 소금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소금도 뭐 죽염도 있고 뭐 요즘 핑크솔트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나물에 제일 맛있는 건 그냥 일반 천일염 곱게 갈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이나 특별한 맛이나 이런 게 없어서 짠맛만 있어서
그걸 넣고 무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소금을 넣고 조물조물 무치세요. 나물은 마늘 넣고 싶으시다 그러면 조금만 넣으세요. 마늘을 나물에 많이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전 조금 반대예요. 마늘 맛이 굉장히 개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나물의 맛이 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 마늘의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마늘은 조금만 안 넣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많이 넣었으면 하는 건 참기름이에요. 참기름을 좀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자, 야채는 우리가 아무래도 기름에 있는 지방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겠죠. 그리고 또 풋내가 나요. 그래서 고소한 맛이 나도록 기름을 좀 넉넉히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무치면서 기름 향이 올라오니까 나물이 갑자기 맛있어지는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깨소금을 넣어주셔야 돼요. 제가 여기다 보여드리는 이유는 깨소금이에요. 이건 곱게 갈았어요. 요거를 좀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어쩔 때 보면은 양념하다가 깨가 쏟아졌나 할 정도로 깨를 많이 넣을 때가 있는데 나물은 그래도 과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깨소금을 이렇게 보이도록 좀 넣어주시고요. 푸른색만 있으니까 좀 밋밋하죠. 그럼 이럴 때 고추가 있으면 좀 넣어주시고 뻣뻣했던 나물이 부들부들해집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나는 묻혀놓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거는 조금 토장 무침이라고 하는데 옛날 스타일이지만 나물을 또 많이 잘 먹게 맛있게 먹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건 어떻게 간을 하시게 되냐면 소금으로 간을 하는 게 아니라 된장으로 간을 하는 거예요. 된장으로 간을 하시는데 특히나 이 봄동 같은 경우에는 된장하고 또 잘 어울리거든요. 그렇다고 된장 국 끓일 듯이 된장을 많이 넣지는 마시고요. 된장도 짭니다. 그래서 된장에 간이 되도록 조물조물 손으로, 된장 넣으실 때는 마늘 있으면 마늘 좀 넣어주세요. 된장에 약간 그 군내라든지 이런 게 날 수 있으니까 마늘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참기름 넉넉하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또 조물조물 묻혀주시고, 통깨로 말고 깨소금으로 또 넉넉하게. 자. 그리고 여기도 붉은색 없으니까 심심하죠. 그래서 조금 넣어주고, 그래서 조물조물 묻혀줍니다. 자, 이렇게 묻혀주시면요, 소금 맛하고 또 요 맛은 또 다르겠죠. 그리고 기호에 따라서는 이게 들깨가루거든요. 그래서 들깨가루를 좀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냥 들깨가루 안 넣고 된장으로만 이렇게 묻혀주도록 하겠습니다.